자유한국당에게 반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옳은 말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옳은 말을 돈 주고 듣고 그것을 애써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정부를 만들게 된 원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찌라시바는 공짜로 옳은 말을 스스로 생각해내어 적용하는 참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찌라시바 시즌 7 5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찌라시바입니다. 저는 홍강이고요. 아이스고래 윤지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사 고래. 네, 지난주에 1화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시즌 5의 2화째, 시즌 7의 5화, 그리고 시사 고래 2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 앉아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가능하면 다 같이 이제 방송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렇게 시간이 좀 안 맞고 뭔가 바쁠 때에는 이제 따로따로 끊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코너의 에피소드 회차도 다 다르고요. 풀 방송의 회차도 이렇게 좀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도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사실 저희의 본질은 이제 팟빵, 그러니까 팟캐스트죠. 그래서 파티에도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대로 못 올리고 있는데 그 지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 아이스고래 윤지현님 소개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저희가 조금씩 계속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미세한 카메라 각도 조정과 카메라를 위에서 살짝 아래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미세한 카메라 각도 조정과 더불어 그리고 조명을 드디어 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밝아요. my eyes. 네, 저희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명을 카메라보다 조금 더 뒤에서 이렇게 눈 부시지 않게끔 이렇게 쏴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컴퓨터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거기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카메라를 놔두고, 그래서 저희가 사이드 책상 하나를 이제 붙여서 저희가 책상 조금 뒤에 앉아있는 형태이고, 그리고 그 모니터 바로 앞에, 즉 카메라 옆에 조명을 놔뒀어요. 컴퓨터 뒤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스튜디오라면 어떻게 공간을 좀 더 이렇게 만들어갖고 조명을 놔둘 공간을 확보를 하겠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눈뽕을 참아가며 방송을 하고 있다. 기존의 방송을 보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어두침침한 얼굴로 얼굴을 흐릿하게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유튜브 댓글에 그게 있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그냥 팟캐스트에서 듣기만 하는 걸로 하겠다. 그런 게 있었고요. 댓글이 그래도 조금씩 한 3-4개씩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론으로 계속 방송을 하면 또 좋은 이 반응들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이렇게 댓글을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아이스고래 윤지현님이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 마치 그 청취자나 아니면 이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의 반응이 모조리 다 본인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꼭 이게 답글을 남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방송의 어떤 뭐랄까요, 댓글 매니저 네, 아이스고래 윤지현님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렇게 근황이라든가 어떻게 지냈는지. 일단은 마이크와 떨어져서 지내려고 하고 있고요. 마이크와 떨어져서 저번 방송 들으니까 내 목소리만 연락 커. 네,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가 제 쪽으로 온 게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저희의 어떤 그 발성 차이를 이제 좀 극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학창 시절에 좀 연극을 했었어요, 제가.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네. 제 스스로가 목소리를 제어하지 않는 이상 네네. 목소리가 무지 커요,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식당이나 백화점 어떤 이런 업장에서 갑질을 하고자 하면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갑질을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이모 여기요 이러면서 정말 주문할 때도 그 누구보다 신속하게 주문을 여기 500 한 잔 주세요. 그런 거 이제 술집이나 이런 데서도.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형님하고 같이 술을 마실 때면 형님의 기분이 나쁘지 않기를 항상 이게 응대하시는 분들이 시비를 걸지 않기를 항상 이게 마음 졸이면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목소리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불만을 표할 때 야 씨발 일로 와봐 이런 거 말고 약간 이건 좀 아닌데 하면서 이제 혼잣말로 이제 불평을 하지만 사실은
들어라 너도 좀 내가 지금 무슨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불만을 좀 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형님은 그게 너무 커요. 보통은 이제 들릴락 말락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들어서 아 얘가 무슨 불만이 있구나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접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볼륨이라서 그냥 듣기만 하고 따로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그 정도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조절을 한다면 형님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크게 들렸다. 저 건너 테이블에도 이 목소리가 들린다 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도 녹음 끝나고 술을 마실 것 같은데 그때도 친절한 가게를 어떻게든 찾아야겠다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덕분에 제 업무상 비밀이 없어요 사무실에서. 아 그렇군요. 제 전화 통화한 소리를 저 건너 팀장님까지 다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 윤지현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알고 요새 우리 극장 대관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를 모든 직원들이 뻔히 꿰뚫을 수 있습니다. 뭔가 공유 경제 같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버 업무를 하고 계시군요. 야 너 저번에 그 박보영 팬미팅 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세요? 하니까 야 네 전화 통화 들어보면 다 알아. 그렇군요. 아 박보영 씨가 팬미팅을 거기서 하시는군요. 아 올해 이미 저번 5월달이었어요. 아 저번 5월달 일이요. 뭐 그런 거 있을 땐 좀 불러주세요. 구경이라도 좀 가게. 아 뭐 별거 없던데. 그래요? 박보영 씨 어떤가요? 실제로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무대 위에서 있는 모습을. 어우 정말 귀엽나요? 귀여워요. 정말. 얼굴 깡패가 따로 없을 정도로 얼굴 작은 쪽으로 깡패예요. 엄청나게 작군요. 근데 사람이 몸 전체 비율도 작아가지고. 네네네네. 와 정말 정말 가까이서 며칠만 지내면 반하겠더라고요. 아 진짜 그 정도로 사랑스럽고 그런 매력이 넘칩니까? 여리여리하고. 나중에 여기 박보영 씨한테 컵을 하나 받았는데 그거 한번 나중에 인증해야겠다. 아 컵을 받았어요? 한정판 컵을 하나 받았습니다. 컵에 사인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야 된다니까요. 참고로 저희 집에 냉풍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방탄소년단이 썼던 냉풍기거든요. 뭐? 그러니까 저희 그 PPL 같은 게 나온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무슨 촬영할 때 옆에 있던 소품 이게 아니고요. 촬영장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그때 한참 폭염일 때였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는데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냉풍기를 2대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간 거예요. 그래도 이 바람이라도 쐬라고. 그래서 방탄소년단 멤버들 더우니까 촬영 끝나면 이제 안고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회사에서 가져왔는데 따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경매로 팔았단 말입니다. 그걸 심지어 경매로 팔았어?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싼 값에 사왔거든요. 그때 저희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가 방이 그래서 에어컨이나 서큘레이터로는 부족하다 해가지고 냉풍기까지 샀는데 그걸로 여름을 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조명이 하나가 나갔고요. 지금 조명이 하나가 나갔네요.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봐.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아직 실험은 갈 길이 멉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 그 제 쪽 조명이 나간 것 같아요. 하여튼 하여튼 서브로 여기 컴퓨터 본체 위에 올려주시죠. 괜찮아 이 정도면은. 그렇게. 네네네. 스피커 위에 올려주시고요. 네. 하여튼 그렇고 제가 충전을 미리미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네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냉풍기를 방탄소년단이 끌어안고 촬영할 때 사용했었고 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 사인한 장이 어떻게 인증해 그거를 아니면 그들이 이렇게 뭐 인증서랍시고 이렇게 사진을 찍기를 했나 품질보 증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 가면 다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지금 이거를 그래서 항상 말로만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 제가 일하는 거 업무 관련해서 그들하고 엮일 일이 좀 있었어 갖고 제가 직접 가서 봤다는 건 아니고요. 요새는 이런 분을 가르쳐 흑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호구라는 말을 자꾸 차단을 하니까 그렇죠. 흑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냥 방탄소년단에 사용했다고 우기는 냉풍기 신나서 산 흑우 업체 뭐 이런 거. 냉풍기 흑우 에디션.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윤지현님이 사신 그 컵에는 이제 박보영님의 사인이 있다. 500개 한정. 대단하죠. 부럽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 근황은 이렇고 오늘은 이제 시사고래 오늘 이제 2018년 11월 4일 오후 8시 22분 3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사고래 2화를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할 거고 아마 한 그 이틀 뒤쯤에
그 조선의 소리 5화를 또 녹음을 할 것 같습니다. 저번 화에 제가 모르고 조선의 소리 3화라고 해가지고 근데 새벽 2시까지 막 편집하고 이러느라 정신 나가가지고 썸네일 보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자막 오타주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5화니까 저번 회차가 4화였고요.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혹시 뭐 그 전에 뭐 근황이나 이런 걸로 뭐 얘기하고 싶은 뭐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별말 할 거 없이 바로 그 뭡니까 시사고래 2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고래 시사고래. 네, 시사고래 2화입니다. 사실 1화 때 해야 되는 그 이 시사고래 이거 들어간 타이밍 조금 틀렸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점차 실험하면서 연습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사고래라는 시간은 이 코너는 아이스고래님께서 그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시사 방송이기 때문에 시사적으로 좀 뭔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맞닥뜨린 이슈들 중에서 이거는 한 번쯤 살펴볼 만하다 하는 이슈를 한 3가지에서 시간 남으면 4가지 이렇게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주로 이제 뭐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포털 기사 중심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저희는 큐시트가 대본이 따로 없기 때문에 방송 직전에 바로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뭐 할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멘트 때 그 하나 골라 쓰고 이런 거라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자 한당 얘기를 하겠군. 하나는 있겠군 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한당 얘기 첫 번째 소식입니까? 네, 뭐 많은 뉴스가 있었죠. 뭐 양심적 병역법에 대한 무죄 판결이라든가 그거 인터넷 온라인에서 난리더라고요. 그렇죠. 뭐 메르켈 총리의 사실상의 정계 은퇴 선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강제징용에 대한 어떤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일본 정부에서 난리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SK의 극적인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든가. 그건 저 존나 관심 없어요. 그래요? 저 LG 팬이라. LG의 야구는 이미 끝났군. 그렇습니다. 저는 8등으로 떨어진 날부터 야구를 안 봤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또 내년에 또 기대하게 만들더라고 이 새끼들. 뭐 아산 무궁화 축구단 해체 위기라든가. 그래요? 그건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개를 뽑아서 왔는데. 네네. 10월 30날이요. 네. 그 자유한국당에서 지방선거 참패를 반성하는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지방선거의 참패를 반성하는 의원총회. 예. 그럼 뭐 지방선거 뭐 반성을 하면은 뭐 각자 한마디씩 나와서 반성에 한마디씩 하고 무릎 꿇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간증의 대회인가요?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이분들이 외부 그 연구를 의뢰를 했어요. 지방선거 참패 의원인과 지지자를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쪽으로 끌어모을 것인가. 제3자의 시선으로 이제 보자.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영국 한 대학의 연구 결과 응하면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되게 신뢰하기 힘든 결과 아닙니까? 네,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에 이 관련한 내용을 의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10월 30일 날 의원총회를 빌린 자리를 통해서 있었고 이날 약 100여 명이 되는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참석을 하면서 행사는 성황리에 이룰 것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성황리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말이죠. 이런 반성 이런 거 하는데 거의 전원 참석 있을 수 없거든요. 원래 뭔가 좀 내가 자기 자랑할 만한 그런 자리는 꼭 가는데 이렇게 좀 반성하고 이런 자리는 거의 안 가는데 어제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날 100명이 회의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시작을 착 했죠. 그러니까 PPT가 한 3장 정도 넘어갔을까요? 그중에 한 의원 절반이 자리를 떠났어요. 3장을 채 넘기기도 전에. 3장을 채 넘기기도 전에. 왜 떠나? 슬라이드가 3장밖에 안 됐었나? 그 3장을 보고 이제 다 들었다. 반성할 거리가 충분히 생겼다 하고 나간 건가요? 아니면은 뭐 우리에겐 꿈도 희망도 없어라든가 그런 생각으로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절반 정도가 이제 남아서 끝까지 듣는가 싶었는데 이제 뭐 PPT를 돌리려면 원래 초반에 이제 행사 시작 진행하면 이제 사진 기자들 사진 찍는 거라든가 포토타임 때문에라도 일단 초반에는 이렇게 불을 그렇게 끄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PPT가 넘어가더라도 일단은 PPT가 넘어가는 동안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예. 이제 요 이후부터 네. 불이 싹 꺼지죠 이제. PPT에 집중하기 이제 위해서 잘 보여야 되니까. 네네. 그러자 어느샌가 네. 여기저기서 꾸벅꾸벅 조심히 자겠군요. 네, 저도 그거 예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발표가 끝날 때쯤에 자리를 지킨 의원분들은 약 33명 정도. 33명 정도. 나머지는 다 떠나고. 원내 교섭단체는 넘길 수 있었다. 그래서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있었다라는 게, 너무. 내가 이걸 볼 때 한 33명 정도 반성했잖아요. 네. 내가 보기 이분들은 돼. 다음 총선에.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이제 33석은 건질 수 있겠다? 이분들만 돼. 그렇군요. 나머지는 안 되는군요. 왜냐면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 원인과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지지자를 우리 쪽으로 다시 돌려올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연구 결과 발표가 있어요. 돈 주고 의뢰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좋은 정보가 있었겠어요. 네네네. 그런 꿀팁, 꿀 정보를 들은 이분들께서 네. 이제 남아서 했다라는 거는 네. 우리에게는 이 33명의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들이 될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네. 이분들의 명단 입수해서 이분들을 경계하라. 아직 입수는 못했군요. 그런가요? 네. 너무 강조하신 것 치고는 난 명단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었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그런 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추려보자면 말이죠. 네. 다시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여러 가지 그 강경한 대북 안보 프레임. 북풍. 네. 이런 거라든가. 네. 그 다음에 합리적이지 못한 그 노선 정책. 합리적이지 못한 노선 정책. 그 다음에 참신하지 못한 인물. 참신하지 못한 인물. 그런 거를 원인으로 했고. 이런 걸 결론으로 낼 거면 나한테 돈을 줘도 내가 훨씬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이 기사를 읽어서 그 생각을 했다고. 이거는 누구나 다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직감했던 그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왜 외부 업체 외교 안보 쟁점에 있어서 한국당이 지속해서 강한 보수적 태도와 적재적 대북관을 견지해왔다는 것이 유권자와 한국당의 이념적 거리를 벌려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이념적인 그 부분과 그렇죠. 당 내에서의 이념적인 이 요소가 너무 거리가 벌어졌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수 정당이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가, 뭐 출산 육아 정책이라든가, 교육, 주택, 뭐 부동산 또는 뭐 이민 정책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명확한 명확한 정책적인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발표 지점이.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뭐 여성에게서 비호감을 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왔는데 이날 지도부는 이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검토하고 참조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 말이죠. 사실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알만큼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정치나 시사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볼 수 있잖아요. 정치인과, 그러니까 정부, 왜 그러잖아요. 우리 삼권 분립이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이게 쉽게 말하면 법원, 국회, 청와대잖아요. 그렇죠. 이쪽 안에 테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 입에서 참조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은 그냥 안 듣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관심이 없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전혀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미운 털이 박혀 있어 이미 지금. 그 만약에 이탈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조명이 하나 더 꺼졌습니다. 더 꺼졌.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이 조명 없이 하죠 그냥. 죽을 것 같네요 진짜. 잠깐만요. 그래도 이게 조명이 하나 밑에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게 너무 무섭잖아 우리가 지금. 조명 없이 하죠. 조명 없이? 그럴까? 그렇게 해야 돼? 죽을 것 같네요 진짜. 아니 그 카메라의 배터리 문제를 해결했더니 조명의 배터리 문제가 죽을 것 같네요. 반성하세요. 죄송합니다.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바탕으로 팟캐스트를 만들어야지. 이러면은 민심이 유명해지고. 진짜. 아니 제가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 자막 하나라도 더 달면 이거 꿀잼이겠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자막을 그렇게 정성 들여 할 시간이 없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쨌든 이어가죠. 네.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이탈자들에 대한 분석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성이나 청년의 신규 지지층을 유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미지 개선 노력과 정책적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은 총체적 난국의 실질적 원인이 되었던 인물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얼굴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아니, 너무 많이 없어서 이게 뭔가 인물론적으로도 부각시킬 만한 요소가 없었으니 좀 참신한 인물들을 부르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가 진단한 걸로 했을 때에 네네. 자유한국당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네. 노선이나 정책보다는 인물에 있다는 겁니다. 인물에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인물을 바꿔야지 이걸 쇄신할 수 있다. 너무 그렇긴 해요. 너무 옛날 그러니까 한 이명박 때부터 봐오던 얼굴들이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2007년 그러니까 당선된 게 2008년 그러니까 2007년 연말에 대선돼서 이제 2008년부터 이제 직을 수행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라고 치면 말이죠. 한 10년 동안 그냥 똑같은 얼굴들만 본 거예요. 내부에서 어떠한 그런 교체도 없었던 거에다가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정말 아니 저 사람을?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옛날 김기춘 어느에서 언제 찍은 김기춘입니까? 완전 옛날 사람들 다 부르고 이랬기 때문에 사극을 찍은 것도 아니고 인물론 해서 결국은 그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는가. 어느 정도 참신한 인물이 모였을 때의 정책이나 정강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기존의 유권자들에게 먹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딴 당을 왜 지지하지?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거예요. 그들도 다 뻔히 아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말하면 듣는 척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답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불쌍하고 개인적으로 좀 그래도 어쨌든 있는 정당이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존중해서 말하자면 참 안 되셨다. 당원이 말을 하면 씨발 들어 쳐먹어야 되는데 듣질 않으니 민주당으로 오세요. 여기는 좀 말하면 듣는 척을 합니다. 여긴 좀 들어요. 그래도. 다음 소식은요? 자, 주간 경향에서 뭐 리얼미터 조사긴 합니다만은 대권 레이스 시동. 리얼미터 조사긴 합니다만은이라는 뜻은 뭡니까?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나와서요. 차기 대선 선호도에 주는 많은 매체에서 이제 그거를 인용을 합니다. 이제 주간 경향에서는 이 결과에 대한 이제 다른 분석까지는 아니고 조금 심층 분석을 내놓은 그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고 그렇죠. 리얼미터에서 내놓은 걸 가지고 분석을 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하실지는 몰라요. 아니 아직 문재인 정권 지금 임기가 횟수로는 2년이지만은 아직 뭐 만으로는 2년이 채 넘어가지도 않았고 아직 뭐 현재 정책에 신경을 썼는데 벌써부터 차기 대권에 대한 걸 이렇게 설레발을 쳤어야 되겠느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주간 경향 기사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은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죠. 최저가 50대 후반에서 60 초반이니까. 지지율 면에서도 그렇지만은 형성하고 있는 인물 구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문재인의 아성을 넘볼 만한 인물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인다. 없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뭐 노태우가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누가 뒤따라왔습니까? 김영삼이 잡았죠. 그 다음에 김영삼이 잡던 시절에는 바로 또 김대중이 잡던 시절에는 이인재 대세론도 있었습니다만은 이회창 이인재 구도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치고 올라왔죠.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김대중 있던 시절에는 그런 구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안정적인 정국은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도 이명박이 있었고요. 그렇죠. 이명박 시기에도 박근혜가 있었고요. 박근혜 시절에는 최순실이 사실상 우린 몰랐지만 최순실이었다가 문재인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문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통 터치 구조들을 보게 되면은 보통 정권이 바뀐 지 새 정부가 집권하든 간에 한 1년에서 2년 사이쯤에 그렇죠. 부각됐던 튀어나오죠. 부각됐던 사람이 일정 부분 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던 시기가 조금 예외적인 시기라고 봐야 된다는 정말 겁니다. 대역전에 그거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다시 없을 일인가. 그만큼 대통령이 된다라는 거는 뭐 흔한 말로 이제 갑툭튀 해가지고서는 갑툭튀 해가지고서는 갑툭튀가 뭡니까? 갑자기 톡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툭 튀어나와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갑툭튀 해서 가지고는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죠. 라는 거죠. 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이제 뭐지 대부분 뭐 대통령 지금 뭐 1위 해봤자 대통령 못 되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과는 좀 다르다. 네네네. 라는 점 언급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거를 나중에 뭐 여기 차트 띄워주실 수 있나요 여기?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범여권, 아래쪽이 범야권인데 씨발. 아니 그리고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봤자 뭐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팟캐스트 모드로 돌아와서 그냥 기사를 이제 보시면 주간 경향, 그러니까 포털에서 그냥 검색하시면 나와요. 차기 대권 관련해서 리얼미터에서 결과낸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들은 각종 언론에서 다 다루고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주간 경향에서 다룬 기사를 찾아보시면 그 기사 중간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범여권에서 범여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후보가 이낙연 현 총리 14.6%. 14.6%. 1위는 이낙연, 2위는 박원순이겠군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인데 100%지.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면은 이낙연 현 총리가 좀 약진해서 1위로 치고 올라왔어요. 현재까지 문재인 정권 바뀐 이후에 거의 박원순 시장이 1등을 거의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위가 김경수 현 경남지사. 아, 그렇죠. 그 다음 9.5%고요. 4위가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죠. 지금 타이틀은 8.2%. 그 다음이 김부겸 8%, 이재명 7.4 이렇게 이어가고 있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 아주 낮은 순위로 임종석, 이해찬, 송영길, 추미애 이런 인물군들이 이어가고 거긴 있습니다. 이제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분석을 보게 되면은요. 뭐 주간 경향에서 이 차기 대권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꼽고 있는 분석한 부분은 뭔가요? 일단은 그 이낙연 총리의 약진. 그 다음에 여기 결과에서는 언급은 안 됐지만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놓고 포함한 조사에서도 선두권에 있었다. 유시민 전 장관. 포함하면은 여기서도 선두권에 있었다라는 그런 언급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각 이제 후보의 뭐 약점과 뭐 강점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거군요. 아까 야구 얘기 나왔으니까 왜 타격왕 이런 거, 타율 경쟁 이런 거 하면은 보통 그 규정 타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규정 타석 외로 따졌을 때 규정 타석에 들지 못해서 미달해서 순위에는 못 올라가지만 상당히 성적이 좋은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선수들이 이제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약간 그런 격이고 제도권 정치를 하는 이 제도권 내에서 1위는 이낙연, 2위는 박원순, 3위는 김경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누가 될 것 같다고 보세요? 사실 이게 뭐 짐작은 가지만 아직 섣부른 예상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짐작한 걸 들려주세요. 앞서도 언급한 맥락에도 있었지만은 이게 중요합니다. 대세론을 형성할 만큼의 아직 파워 있는 1위가 없다는 게 현재로서는 조금 예상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짐작한 걸 알려달라니까요. 저는 제가 짐작했을 때 이걸 가지고 진짜 그러면은 그 사람이 1등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관록과 안정감 어떤 정치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박원순이 본선에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대중적인 친화도라든가 뭐 외모는 좀 딸리지만 그래도 머리 많이 관리해가지고 괜찮아졌어요. 그래요? 많이 괜찮아졌어요? 박원순의 시간은 거꾸로 갑니까? 박원순의 머리 숱은 거꾸로 간다. 그래요? 저도 방법 좀. 그거는 이제 서울시청의 문의를 하시고요. 형님보다 숱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 원래 이제 그러니까 박원순이 1등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낙연 총리가 일단은 일시적으로 약진을 했지만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총리라는 존재 자체는
네네. 상당히 호감형을 많이 비춰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총리란 직함을 떼고 네. 일선 정치 그 라운드에 올라왔을 때에 너무 기니까 좀 이제 빠르게 정리를 좀 그런 30분이 넘어갔습니다. 그걸 드러내기가 참 쉽지가 않고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실전 경험이 많은 박원순이 조금은 이거만 그러면은 답 이렇게 좀 본인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경수를 1등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드루킹 사건을 돌파해낸 그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의 심장을 끓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드루킹 사건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갑자기 경남지사 출정식으로 바꿔버리는 센스라든가 여러 가지 정면 돌파하는 모습 같은 것들, 이재명의 정면 돌파는 결이 다르다. 그런 어떤 느낌. 제가 그래서 그 되게 왠지 하면 본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데, 김경수가 1등이 아닌 이유는 뭡니까? 본인의 마음속에서. 일단은 아직 지방 정치 영역으로 일단 내려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드루킹 사건은 돌파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있을 앞으로의 한 3년 정도의 경남지사 재직 기간 중에 그가 어떤 걸 보여줄지가 관건입니다. 아직 증명한 게 없다? 아직은 증명된 게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라는 말이 나올 만큼의 어떤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차기 대권 지금 현재 계속 조사는 나오고 있고 각지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저희처럼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누가 뭐 때문에 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때마다 뭐 이제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언급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일단 그렇게 의견이 나올 만큼 많이 조회수가 나오지 않죠. 50회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지금 많이 봐야 100회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뭐 여권 인사에 대한 거는 뭐 따로 언급하지 않고 황교안 씨가 1위네요. 네. 뭐 거기는 거기 분석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인물이 없다. 요새는 아직도 인물이 없습니다. 요새는 황교까지 황교익이 먼저 뜹니다. 그분은 이제 온라인 상에서 아주 스타 밈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토익을 패러디해서 교육 점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마지막 소식. 지금도 되게 사람들 공부를 사고 또 다른 갑질 사건이 또 터졌는데 위디스크 양상이 또 다른 갑질. 난 살다 이런 만화 같은 갑질은 처음 봤어요. 그 위디스크의 양진호 회장 뉴스타파에서 이 관련한 내용을 터뜨렸죠. 뉴스타파랑 셜록이 같이 콜라보해서 터뜨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셜록에 있는 기자가 일부러 이거 터뜨리려고 양진호 회장이랑 2년 동안 친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유출된 영상 이런 게 딴 데 올라왔고 이게 아니라 그 기자가 받은 거래요. 야, 나 이런 것도 했어 이러면서 딱 보내줄 거 아니에요, 카톡으로. 그래서 형님 이거 씨발 존나 간지인데요? 씨발 개씹 간지 뭐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는 병신 새끼 고맙다 땡큐 이러면서 이제 다 차곡차곡 갖고 있다가 터트린 내부자들 현실판이군요, 이건.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터뜨렸다고 해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뭐 쟤는 완전 뭐 미친놈이야 뭐 이럴 정도로 약간 이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확실히 좀 남다른 기자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정말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뭐 직원들 워크숍을 데려가가지고 닭을 쏴주기라고 하고 활로 박근혜를 싫어했나요? 그럴 수도? 그렇군요. 닭을 잡자. 그러면서 뭐 석궁을 쏘게 하기도 하고. 나중에 그거 못 맞춘 직원들한테는 벌칙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일본도로 정말 목을 치게 하고. 닭의 목을 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술자리에서는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맞아. 그 벌금 내고 벌 5만 원이나 10만 원 내고 뭐 이러면서. 머리 염색? 이런 것도 뭐 자발적인 것도 아니면서. 시키는 거죠. 너는 무슨 색, 그것도 뭐 다 의미를 지가 막 정했다고 하는데. 색깔이라도 조금 차분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 제가 좀 회사 일이 좀 안정이 되면요.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잘 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팟캐스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한 거냐면 지금 사진을 지금 카메라 대고 지금 보여준 건데. 양진호 회장이 이제 주변 직원들한테 이제 염색시키라고 해서 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염색한 거. 이건 뭐 색깔도 안 이쁘고 이건 뭐 대체 왜 이런 거야? 뭐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의 개주한총으로 비비탄도 쏘고. 야 진짜 뭐랄까요 이게 단어를 제가 좀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사실 좀 더 세고 좀 더 정확한 비유를 제가 못 들겠어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저는 정확히 이해합니다. 족도 가진 거 없는 새끼가 갑자기 우연찮게 로또 1등급에 갑자기 대박을 터뜨리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돈이 많이 번 수준이 아니라 사업이라는 걸 일궈내서 내가 거기에 최정점이고 그 내 말을 듣는 직원들이 쫙 밑에 있고 내가 얘네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까지 가지게 된 그런 족도 없던 새끼는 보통 이런 식으로 자기의 권력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슨 어디 작은 영지의 영주처럼 어디 성에 있는 왕처럼 모든 신하들은 다 내 말에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어떤 권력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왜 그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돈이 많이 생겼거나 아니면 뭐 신분, 그러니까 뭐 신분이라고 하긴 뭐 같은 높은 자리에 승진을 했거나 뭐 비싼 차를 샀거나 이러면 항상 자랑하고 싶잖아요. 어딘가에 막 SNS에 그래서 뭐 명품백도 사서 올리고 막 차키도 막 찍어서 올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회사 내에서 직원들한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더욱더 용서가 안 되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머리색 이런 것도 막 맘대로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군대처럼 굴렸거든요. 기사를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이상하게 IT 회사인데 무조건 다 정장 입고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자기 나름의 어떤 간지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회사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컬러 셔츠는 무슨 뭐 과장급 이상인가? 뭐 하여튼 뭐 그 급 이상마다 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원들 일하고 있으면 세그웨이 타고 한 바퀴 싹 돌고 진짜 이거 완전 그 뭐 독재자나 왕 이런 양반들이 이제 자기 시찰하는 그거잖아요. 그런 인물이어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싫습니다. 일단 핵심은 양진호 회장의 어떤 지금 폭행 사건 일단 법으로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소환, 구속 뭐 이런 부분들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겠죠. 예, 자꾸 우리나라 기업에 좀 이런 갑질이 자꾸 있는 이유가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겠지만은 너무 사람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기업들이 너무 그 진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사람을 쓰는 값이 워낙에 싸다 보니까. 네네네. 아니 사람 인건비가 싸면은 그 사람의 가치도 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괜히 그런 거 가지고 아니 뭐 저 같은 사람은 저기 돌아다니시는 청소 아주머니 아버님들 계시면 꼬박꼬박 인사도 드리고 아니 제가 인성이 특히 좋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걸 존중하고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CEO가 되고 올라갔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또 갑질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그거는 사람 개개인의 인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조직에서 형성되어 암묵의 어떤 문화 자체가 전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 우리나라 사회 구조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는 말을 하시는군요. 높이 올라가는 이거 그래서 사회가 문제다. 이게 누구나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거는 좀 양진호 회장 같은 물론 사람 개개인의 약간 좀 거지 같은 인성도 약간 맞물리면서 발생한 일이기는 하겠죠. 근데 뭐 이런 갑질을 했을 때에 일단 조직 내부에서부터 먼저 이거를 들춰내고 자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문화가 좀 돼야 되는데. 양진호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라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회사를 인적 구성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회사를 굴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는 졸라 멋있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진짜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도입을 하는 그 구조 자체는 사실은 정말 저는 뭐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문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개인의 어떤 인성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바라고 있던 이상향이 뭔지 대충 감이 오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이 양진호를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문제 있는 것도 맞지만 저는 사실은 이쪽에 그 개인의 어떤 인성 그리고 혹시나 다른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다른 회사 뭐 오너라든가 뭐 창업자라든가 이런 사장 혹은 팀장 뭐 부장 본부장 이런 사람들 한 조직의 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양진호 건에 대해서 항상 그 뭐랄까요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졸라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남들한테 아닐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밑에 직원 몇 명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 제 스타일대로 이제 뭐 일을 시키고 뭐 놀 때도 같이 이렇게 뭐 어울려 놀고 뭐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항상 중간중간에 항상 상기를 시켜줘요. 싫다고 하면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라. 그걸 내가 모르니까 내가 지금 내 스타일대로 이렇게 나름의 배려도 하면서 일을 같이 하는 건데 이게 싫은데 그냥 넘어가면 나는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 얘기를 해줘야 바꾸든 변명을 하든 타협을 하든 뭔가를 할 수 있다 라고 항상 중간중간 이렇게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겐세이를 넣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뭔가 이 리더십을 좀 가져야 된다. 특히 양진호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씨발 난 아니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혹시나 나도 그럴 수 있으니 나도 밑에 애들에게 혹시나 싫은 거를 한 건 아닌가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좀 해야 된다. 대처를 생각해야 된다. 기업 사장들 뭐 하는 거 리더십 교육 같은 거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근데 그것도 사실 자유한국당의 그것처럼 사실 시발 다 아는 것들인데 굳이 뭐 이것들이 알고도 안 하는 거야. 알고도. 그러니까 일부러 그럼 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사실은 모든 오프닝 엔딩 다 포함해서 코너를 30분 이내로 줄이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거든요. 아 그래? 물론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지 그랬어. 아니에요. 그 얘기했어도 안 될 거예요. 20몇 분에 끝낸 게 목표인데 1차적으로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30분 언저리에서 놀고 30-40분 언저리에서 놀고 있거든요. 요 정도로도 괜찮다고 하면 뭐 계속 3-40분 언저리에서 놀고요. 만약에 너무 길다는 얘기가 더 많으면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또 좀 더 좋은 소식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걸 안 했네 오늘. 괜찮네요.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크다고 이게.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형님이 말씀하신 좋아요와 구독은 유튜브를 이제 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팟빵도 하트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팟빵에서 사람들이 좋아요를 엄청 눌러주시더라고요. 행복했습니다. 그럼도 좋지. 또. 네,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팟빵에서도 들으시고요. 혹시나 이제 영상과 함께 뭐 저희 얼굴 뭐 잘생기지 않았지만 좀 그래도 영상이라도 틀어놓고 같이 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 찌라시바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뭔가 이렇게 댓글로 의견이라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시사고로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제가 볼 때 2-3일 뒤쯤에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조선의 소리 5화로 김범유 국장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해요. 안녕.